지금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보십시오. 앞면의 브랜드 말고 뒷면에 적힌 제조원과 수원지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팔려도 제조원과 수원지가 다른 생수가 있습니다. 스파파클은 등록된 수원지가 12곳이고 탐사수는 10곳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생수를 2번 사셔도 안에 든 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탐사수의 한 제조원에서 나오는 물은 칼슘이 리터당 6.3에서 9.7mg입니다. 그런데 같은 탐사수라도 다른 제조원에서 나오는 물은 57.4에서 61mg입니다. 같은 브랜드인데도 제조원에 따라 칼슘 표시 범위가 거의 10배 가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미네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수들을 생산하는 제조원 가운데에는 행정처분 기록이 확인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은 올해 5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건 브랜드 이름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많이 팔리는 생수 10개를 놓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느 수원지에서 나온 물인지, 미네랄 표시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개된 행정처분 기록이 있는지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제조원과 수원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새 제품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에비앙입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백화점, 식품관에서 보는 그 파란 병입니다. 프랑스 알프스라는 이름값으로 팔리고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수입 생수의 대표로 인식됩니다. 올해 4월 생수 브랜드 평판 집계에서도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록에 이 브랜드가 남아 있습니다. 수입된 에비앙 제품에서 경도가 리터당 309mg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적용 기준은 300이었습니다. 환경당국은 수입사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경도는 물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입니다. 많으면 물맛이 무겁고 텁텁해집니다. 당국도 이 항목이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분류되는 성분이 아니라 맛과 성상에 관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독성 물질이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오늘 목록에 문을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비앙은 원래 미네랄이 많은 물입니다. 그게 이 브랜드의 정체성이고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사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정체성이 한국 기준선을 넘은 겁니다. 브랜드가 내세우는 장점과 그 나라의 기준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다음 제품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맛이 아니라 수질 기준입니다. 9위, 진로석수입니다. 1980년대 초에 나온 제품입니다. 지금 5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생수라는 말 자체가 이 이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2021년 8월 이 브랜드를 생산하던 하이트 진로 음료 세종공장이 원수 수질 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전체에 필요한 구분을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원수는 땅에서 끌어올린 원래의 물입니다. 제품수는 처리를 거쳐 병에 담긴 물입니다. 원수에서 기준 초과가 나왔다는 건 취수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병에 담긴 제품이 곧바로 부적합이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이 구분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나올 9개를 훨씬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등록된 수원지가 9곳입니다. 청주에서 나온 물은 칼슘이 24.1에서 30.1mg입니다. 세종에서 나온 물은 46.6에서 60.9입니다. 같은 석수를 사셔도 2배 차이가 납니다. 8위, 몽베스트입니다. 미네랄과 청정 이미지로 팔리는 물입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후원과 광고에 상당한 돈을 쓰고 있고 올해 4월 평판 집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브랜드가 강조하는 건 성분입니다. 칼슘 7.6에서 12.2, 마그네슘 1.2에서 1.3, 그리고 실리카 성분까지 별도로 공개합니다. 수원지도 한 곳입니다. 오늘 목록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단순한 편입니다. 문제는 제조원 쪽 기록입니다. 이 브랜드를 만드는 한국청정음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간을 정리한 조사에서 수질 부적합 이력이 확인된 제조업체 중 하나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처분들이 몽베스트 제품에 대한 것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공장의 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구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에는 제조원 이름만 적혀 있고 그 제조원의 이력은 따로 찾아봐야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부터는 아마 여러분 집 냉장고에 실제로 있는 물이 나옵니다.
7위, 아이시스 8.0입니다. 국내 개별 브랜드 중 3다수 다음입니다. 2024년 점유율 13.1%, 2025년에도 1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도, 마트에도, 사무실 정수기 옆에도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오늘 목록에 들어온 이유는 자기 공장 때문이 아닙니다. 2021년 조사에서 롯데의 주요 생산 계열사 4곳은 해당 기간 품질 문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자체 취수량으로 다 감당하지 못해서 외부 제조원에서도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중 2곳이 이전 구간에 3건의 부적합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데 측 설명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곳은 2020년 말부터 아이시스를 생산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2016년과 2017년에 있었던 일이며 이후에는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가 잘못 만든 게 아닙니다. 브랜드가 커지면서 브랜드 이름 아래로 여러 공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안에서 어떤 공장의 물을 샀는지 고를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한 병을 집을 때 냉장고 안에 서로 다른 공장에서 온 같은 브랜드가 섞여 있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면은 똑같이 인쇄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4개 보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생수를 고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1초면 됩니다. 바로 6위로 가겠습니다. 6위, 피코크 트루워터입니다. 이마트의 프리미엄 자체 브랜드입니다. 2리터 6병짜리 한 상품에만 후기가 56,000건이 넘습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사는 건 물만이 아닙니다. 이마트가 골랐다는 사실을 같이 사는 겁니다. 프리미엄 PB라는 건 유통사가 대신 검증해줬을 거라는 믿음 위에서 팔리는 물건입니다. 2021년 조사에서 이 제품의 제조원은 한국청정음료로 확인됐습니다. 8위에서 나온 그 회사입니다. 당시 정리된 자료에서 이 제조원은 이전 구간에 3건의 품질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는 2개인데 공장은 하나입니다. 앞면만 보면 몽베스트와 피코크는 완전히 다른 물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미네랄 브랜드고 하나는 마트 프리미엄입니다. 뒷면 제조원 칸을 보면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자체 브랜드 생수는 2025년에 시장의 23%를 넘었습니다. 4병 중 1병 가까이가 PB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B는 브랜드와 공장 사이가 가장 안 보이는 구조입니다. 5위, 동원생물입니다. 올해 4월 평판 집계에서 2위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만 보면 오늘 목록에서 가장 높은 축입니다. 이 브랜드에는 기록이 2개 있습니다. 먼저 2009년입니다. 산수흥료가 만든 동원생물 미네마인 제품에서 브롬상염이 리터당 0.02로 5mg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적용한 권고 기준은 0.01이었습니다. 브롬산염은 물을 오존으로 소독할 때 원래 물에 있던 브롬 성분과 반응해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회사는 오존 처리 공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2번째는 훨씬 최근입니다. 2021년 8월 동원 F&B 연천 공장이 원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도 수원지가 1곳입니다. 연천에서 나온 물은 칼슘이 20.5에서 25.9, 중구에서 나온 물은 31.4에서 51.9입니다. 같은 파한라벨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4위, 스파클입니다. 올해 4월 평판 집계 3위입니다. 아주 잘 팔리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는 오늘 목록에서 가장 큰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등록된 수원지가 12곳입니다. 대정에서 나온 물은 칼슘이 8.5에서 44.8입니다. 삼정샘물에서 나온 물은 2.3에서 7.6입니다. 한쪽 최고값이 다른 쪽 최저값의 20배쯤 됩니다. 같은 스파클입니다. 기록도 있습니다. 2009년 조사에서 대정이 만든 스파크 제품의 브롬산염이 0.0184mg으로 확인됐습니다. 권고 기준 0.01을 넘긴 값입니다. 회사는 오존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조사에서도 이 브랜드 제품을 만들던 제조원 중 한 곳이 그해 8월 원수 부적합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쪽 이야기도 같이 해야 공평합니다. 2026년 대정은 정부가 시작한 생수 품질 안전 인증 시범 사업에 선정된 5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시범 사업 선정이 인증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9년에서 멈춰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3위, 탐사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물입니다. 온라인으로 박스째 주문하는 생수의 대표입니다.
자체 브랜드 생수가 시장의 23%를 넘긴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는 제품입니다. 등록된 수원지가 10곳입니다.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 제조원의 물은 칼슘 6.3에서 9.7, 마그네슘 1.6에서 2.2입니다. 다른 제조원의 물은 칼슘 57.4에서 60에, 마그네슘 9.2에서 10.2입니다. 미네랄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물이 같은 이름으로 같은 박스에 담겨옵니다. 이벽도 있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던 제조원은 9곳으로 확인됐고 그중 4곳에 부적합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곳 중 2곳은 그해 8월에 원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부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쿠팡은 그 답변이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응대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이 3위인 이유는 물이 가장 나빠서가 아닙니다. 박스로 사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한 병 고를 때는 그래도 병을 한 번 봅니다. 정기 배송으로 오는 박스는 뜯어서 냉장고에 넣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온 박스와 다음 달에 온 박스가 같은 공장에서 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조원이 여러 곳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브랜드를 계속 사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쓰는 공장들 중 하나를 그때그때 받고 계신 겁니다. 2위, 크리스탈입니다. 지금도 팔리는 브랜드입니다. 올해 4월 평판집계 13위이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후기는 수천 건 단위로 쌓여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2위인 이유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2021년에 정리된 자료에서 크리스탈은 이전 구간에 반복적으로 부적합 이력이 확인된 제조업체 명단에 등장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관련 법인은 2019년 한 해에만 원수 부적합이 2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크리스탈이라는 상표를 달고 나오던 제품을 만들던 또 다른 제조원이 원수 부적합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규칙이 다시 나옵니다. 이 브랜드에서 문제가 된 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아래 들어온 공정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병을 돌려서 제조원을 읽는 것입니다. 1위, 약산 샘물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9개와 성격이 다릅니다. 프리미엄으로 팔리는 물입니다. 1990년대부터 같은 수원지를 쓴다는 점을 브랜드가 앞세웁니다. 지하 200m대 안반에서 끌어올린 물이고 칼슘 8.96에서 12.79, 나트륨 4.83에서 6.37 같은 성분값을 직접 공개합니다. 올해 이 브랜드는 소비자 평가 기반의 브랜드상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입니다. 2026년 5월 27일 환경당국은 이 브랜드의 공장인 태백산수 음료의 경고 1차 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사유는 원수 수질 기준 부적합입니다. 저온 세균이 밀리리터당 32마리로 나왔습니다. 기준은 20마리입니다. 원수입니다. 병에 담긴 제품 수가 아닙니다. 9위에서 말씀드린 그 구분입니다. 그래도 이게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10개 중에 가장 최근 기록입니다. 올해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오늘 목록에서 브랜드와 공장의 관계가 가장 단순한 축에 속합니다. 수원지도 공장도 하나고 그 공장 이름을 브랜드가 스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확인하기 가장 쉬운 구조의 브랜드에서 가장 최근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른 물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여기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경고 1차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0개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축에 있는 물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기록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취수원 관리를 보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격에 붙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10개입니다. 이제 반대쪽입니다. 기준은 하나로 잡았습니다. 브랜드와 제조원과 수원지의 관계가 단순하고 공개된 자료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안전한 물을 고른 게 아닙니다. 확인이 가장 쉬운 물을 고른 겁니다. 세 번째, 풀무원 퓨어입니다. 올해 4월 평판집계에서 8위에 올라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에는 공개된 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에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3월 5일에 나온 코티티 시험 결과입니다. 판정은 적합입니다. 항목을 보면 대장균군 불검최, 벤젠 불검최, 디클로로메탄 불검최, 1.4 다이옥산 불검최,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도 불검출입니다. 우라늄은 리터당 0.0002mg으로 성적서에 적힌 기준 0.03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직하게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적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시료에 대한 참고용 시험 결과입니다. 불시에 수거해서 감시한 결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소비자가 지금 열어볼 수 있는 문서가 있다는 점은 오늘 앞에서 본 10개와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서 나온 브랜드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대부분 처분 기록이었습니다. 회사가 먼저 공개한 시험 결과가 아니라요. 그 차이가 이 항목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농심 백산수입니다. 2024년 점유율 8.3%, 2025년 7%대입니다. 삼다수와 IC스타함의 세 번째 큰 브랜드입니다. 수원지가 명확합니다. 백두산 자락 해발 670m대 보호구역의 화산안반 대수춤이고 브랜드가 성분값도 공개합니다. 칼슘 3.0에서 5.8, 마그네슘 2.1에서 5.4, 칼륨 1.4에서 5.3, 나트륨 4.0에서 12.0입니다. 오늘 앞에서 본 브랜드들과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수원지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농심도 정부 품질안전 인증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한 개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백두산 인근 현지에서 취수하고 병입해서 국내로 들여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사시는 것과 모르고 사시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지명 자체가 브랜드 이름이고 광고입니다. 오늘 목록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정확히 우리가 찾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제주 삼다수입니다. 2024년 점유율 40.3%입니다. 2위의 3배가 넘고 2026년 자료에서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나온 제품이고 제주 화산안반층을 통과한 지하수를 씁니다. 브랜드가 공개하는 pH는 7.8 근처이고 경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 제품이 첫 번째인 이유는 물맛이 아닙니다. 오늘 10개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그 구조가 여기서는 가장 단순합니다. 브랜드와 제조원과 수원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제주에서 취수해서 만듭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것도 그만큼 적습니다. 2026년 품질안전 인증 시범사업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은 대체로 PB보다 비쌉니다. 오늘 3위였던 탐사수 같은 자체 브랜드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페트병에 담겨 나옵니다. 페트병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 논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삼다수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은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나온 10개 중에 지금 팔리는 제품이 부적합이라는 뜻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과거 특정 시점의 원수 기록이거나 그 브랜드를 만들던 제조원의 이력입니다. 둘째, 원수 부적합과 제품 수 오염은 다른 얘기입니다. 원수는 땅에서 올라온 물이고 제품 수는 처리를 거쳐 병에 담긴 물입니다. 셋째, 에비앙의 경도 초과는 독성물질 문제가 아니라 맛과 성상에 관한 기준을 넘긴 사안입니다. 넷째, 미세 플라스틱 숫자를 특정 브랜드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연구의 수치를 한국 제품에 그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오늘 3개를 아무 문제 없는 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쉬운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숫자는 환경당국의 행정처분 공고와 조사자료, 제조사가 공개한 성분값, 공개된 시험 성적서, 그리고 시장 점유율 집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브랜드들을 사오셨다고 해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병 앞면에는 제조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크게 인쇄돼 있고 공장 이름은 뒷면 아래쪽에 작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개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 하나면 됩니다. 생수를 사실 때 앞면 대신 뒷면에 2줄을 보십시오. 제조원과 수원지입니다. 그리고 그 2줄이 지난번에 사신 것과 같은지만 확인하십시오. 같은 브랜드인데 그 2줄이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물을 사신 겁니다. 값이 같아도요. 5초면 됩니다. 매대에서 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브랜드 2병을 나란히 들고 뒷면 제조원 칸만 비교해 보십시오. 박스로 사실 때는 박스 옆면에도 제조원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늘 냉장고에 있는 생수를 한 병 꺼내서 뒷면 제조원과 수원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브랜드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서로 다른 제조원이 몇 개나 나오는지 같이 세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부 읽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정기 배송으로 박스째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박스는 뜯어서 넣기만 하고 뒷면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생수는 원재료가 하나뿐인 식품입니다. 그래서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볼 게 뒷면 두 줄 뿐인 겁니다.